지금 화학 그리고 과학 가르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이제 한 번에 여름이 돼가지고 오면서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모습을 보이는 자리인데 막 이렇게 추하게 보이면 어떡하나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막 땀 닦고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이 수업을 꼭 안 듣더라도 설명회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들어주시면 반드시 도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할게요.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를 보내봤잖아요. 소감들이 다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마 공통적으로 중학교 때랑은 다르다 이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선행을 한다고 하면 보통 과학 선행을 어떻게 하죠? 과학 선행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다고 하면 학원에 가서 딱 상담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는 거면은 물리나 화학을 해라. 물리나 화학 했으면 그럼 나머지 하나를 해라. 둘 다 했으면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들어가는 통합과학을 한 바퀴 돌리자. 그건 셋 다 돌리면은 그럼 이제 화학을 두 바퀴 돌리자.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중학교는 그냥 무한 선행이에요. 무한 n 바퀴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정말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많이 해봤다는 게 정말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자면 고등과학부터는요 단순히 몇 바퀴를 돌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한 번을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공부했고 누구랑 공부했고 뭘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랑 이제 내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중학교 때는 과학이 암기 과목이에요. 수학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느니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느니 그렇게 학습을 하는데 우리 중학교 과학은 어때요? 그냥 생 암기예요. 원소 막 다 외우고 물리도 그냥 공식 다 외우고. 근데 고등과학부터는 암기가 아닌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두 번, 세 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또 잠깐인 것 같지만요. 잠깐 있으면 예비 고2예요. 예비 고2면은 그때부터 막 수능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한 학기 정신없이 막 보내서 막 2학년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막 미적분도 해야 돼, 수원수도 해야 돼, 과학도 막 세 과목, 네 과목 해야 돼. 그럼 예비 고2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이면 이제 또 수능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생각보다 고등학교가 진짜 짧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방학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학기 중에 선행하는 거는 완전 바보짓이거든요. 이 설명의 전제는요. 무조건 내신이 1순위예요. 수능이 아무리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무조건 내신이 1순위라고 전제하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선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방학에 어떤 선행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과목을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탐 안에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교육과정 개정 전에는요 1년 동안 물화생지 중에 2개 또는 3개를 골라서 쭉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물화생지 중에 2개 정도를요 한 학기 동안 나가요. 과목이 쉬워졌던데요? 아니요, 과목이 안 쉬워졌어요. 과목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사실 킬러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학습 부담이 줄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그럼 예전보다 1년에 2배씩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한 사람이 훨씬 유리해졌어요. 예전에는 과학 공부를 해보니까 화학이 이런 거구나. 내가 선행을 안 했었는데 내신 해보니까 이런 과목인 거 알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그럴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선행 안 하고 잠깐 겪으면 그 과목이 끝나버려요. 이 학기 또 다른 과목 나간대. 그러니까 선행 학습이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행을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내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과학 선행을 이렇게까지 권장을 안 했어요. 제가 과학 강사지면서도 선행하는 수업보다 그 학기에 나가는 수업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선행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학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선행이 어느 정도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과학이. 그럼 이제 과학 중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행해야 되느냐? 이건 저 고민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화학입니다. 제가 화학 강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물리를 가르쳤어도 생명을 가르쳤어도 여기 화학이라고 써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난이도입니다. 일단 물리, 화학이 생명, 지구보다 어렵다.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순히 어려우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적은 개념량 대비 극강의 문제 난이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개념량이 적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은 개념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툭툭툭 설명하고 우리 진도 끝났어. 이제 자습할게 하는데 그 개념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학원 다녔던 애들은 학교 수업은 듣질 않아요. 그냥 이미 문제 푸는 법을 다 알아. 근데 학교 수업을 듣고 따라가려니 개념은 다 이해됐는데 문제 하나도 안 풀려. 근데 옆자리에 보니까 문제는 다 풀리는 거야. 이런 과목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은 선행을 하는 친구들 안 하는 친구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두 번째는 화학은 암기가 불가능해요. 생명은 또 물리는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화학은 유명한 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스킬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그냥 생으로 피지컬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해서 경험을 늘리는 게 너무 중요한 과목이에요. 세 번째, 제가 이렇게 계산 감각이라고 써놨거든요. 화학에서 계산을 잘하는 법을 익히면요,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내용? 이 정도는 다들 풀 수 있으시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비례식을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안쪽 곱한 거랑 이렇게 바깥쪽 곱한 게 똑같아. 그래서 6, 4, 24, 3x 24니까 x가 몇? 8이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쵸?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이거 풀어보실래요? 숨이 탁 막히죠? 이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애들이 화학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걸 진짜 계산하라고요? 막 계산해. 그럼 하나 실수하면 답은 틀리게 나와. 화학은 나랑 안 맞나 이러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 등호의 왼쪽은 몇 차이 나요 지금? 4 차이 나죠. 오른쪽은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죠. 오른쪽을 2배 해주면 왼쪽이랑 똑같아요. 17 곱하기 2는 34, x는 20.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푸는 감각을 알고 들어가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곱해서 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걸 곱해서 푸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뭐라고 하냐? 야, 화학 잘하려면 수학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수학을 못해도 화학을 잘할 수 있어요. 조금 엄밀하게 설명하면요, 화학을 진짜 잘하잖아요. 수학을 못해도 화학 성적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화학을 잘하면 계산을 덜 해도 되거든요. 요걸 이렇게 계산하려면 당연히 계산을 잘해야 되죠. 근데 화학을 잘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그럼 수학을 못해도 화학 점수가 잘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접근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하는 식으로 선행을 4번, 5번 해도 안 늘어요. 그런 아이들을 화학을 더 잘하려면 구몬을 해야 돼요. 근데 구몬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문제를 잘 푸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통합과학과 연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통합과학에서 제일 킬러 내용이 중화반응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고1 통합과학 선행해본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통합과학 선행이라고 하면 꼭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중화반응, 물리 역학도 이렇게 가끔 들어가 있고, 조금 넓게 간다면 산화 환원 반응 이런 것도 하고. 중화 반응은 빠지는 게 없어요. 빠지는 게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화 반응의 킬러 내용이요, 화학에 들어있는 중화 반응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중화 반응을 한 애들한테 중화 반응, 통합과학 중화 반응은 애들 장난이에요. 애들 장난. 근데 그 중화 반응이 어디 나와요? 우리 2학기 내신에 나와요. 그럼 지금 화학 선행을 한 친구들이 2학기 때 가서 통합과학 중화 반응을 만나잖아요.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뭐야 이거밖에 안 물어본다고? 나 더 어려운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체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중화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수능이 통합과학이 됐잖아요. 수능 통합과학이 25문제예요. 그중에 계산 문제가 몇 문제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들 마음속에 이제 한 5문제 나오지 않았을까? 20문제 나오지 않았을까? 한 문제 나왔어요. 25문제 중에 애들이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딱 한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개념 공부 문제예요. 그 한 문제가 뭐냐?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만 애들한테 계산시켜서 어렵게 낼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평가원이.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2번, 3번 강조해도 안 중요하죠. 근데 원래는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내용이랑 통합과학 내용을 조금 안 겹치게 내려고 해요, 수능에서. 왜냐면 우리 아이가 물리 선택 안 했는데 수능 통합과학 물리가 어렵게 나와. 그럼 물리 선택 안 한 사람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겹치는 부분에서 어렵게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화 반응은 너무 중요하니까 겹치는데 그냥 어렵게 내버린 거야, 평가원이. 그래서 화학 선행을 해서 중화 반응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학이 무조건 선행할 거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조금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은 문제들이고, 여기 보라색으로 써진 건요, 제 손필기 자료예요.
저는 좀 악필이라서 이제 저 말고 저희 조교 중에 글씨 예쁘게 쓰는 친구가 제가 쓴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어서 애들한테 나가는 자료예요. 이게 이제 수업한 문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풀이가 나가는데, 이게 2026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중화반응, 이게 중화반응 중에서 거의 제일 쉬운 문제라고 평가받아요. 근데 풀이가 요래요.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비례식 풀어서 이렇게 계산한다. 요게 이번에 고2 6월 모의고사 중화반응, 이게 끝이에요. 이게 통합과학 중화반응이고요. 저게 화학 중화반응이에요. 저걸 할 줄 아는 애들한테 이건 정말 장난이에요. 애들 장난이에요. 그래서 저걸 학습하고 이걸 학습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럼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게, 화학 안에 이미 요 단계까지 설명하는 게 있고, 자 다음 단계는 이거야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학습해 놓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수준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풀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화학을 선행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이해 위주의 과목이라 그런 거예요. 암기 위주의 과목은요, 어머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배우고 한두 달 있으면 까먹잖아요. 저는 그런 과목을 선행하는 게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선행이라는 건요, 제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좋은 선행을 했으면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수업을 하잖아요. 그게 내년에도 기억이 나야 돼요. 3년 뒤에도 기억이 나야 돼요. 3년 뒤에도 제가 칠판에 이거 썼다는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게 진짜 좋은 선행이에요. 근데 암기 위주의 과목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글쓰통 애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화학은, 그리고 물리는 이해 위주의 과목이죠. 장기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게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특히 생명 파트를 이해할 때 화학을 하고 공부하는 애들이랑 화학 안 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결이 완전 달라요. 화학 안 하고 생명하는 애들은 그거 다 그냥 암기로 받아들여요. 근데 화학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화학에서 배웠던 거다. 화학식이 뭐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건가?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을 까는 과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학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막 복잡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4단원이 지금 이제 개정화학 구성이거든요. 어머님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1단원은 개정 전 1단원이랑 거의 똑같아요. 2단원은 개정 전에 3단원이 넘어왔어요. 개정 전에 2단원은 어디 갔냐? 그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사라졌어요. 3단원은 개정 전에 우리 화투라고 부르던 게 들어왔습니다. 4단원도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화학 1, 2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킬러는요, 화학 1 1단원과 화학 1 4단원이에요. 걔네가 지금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도 화학 2에서 온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화학 2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릴까요? 이제 화학 2는 없어진 과목이잖아요. 근데 원래 수능에서 화학 2는 어떤 느낌이냐면 킬러가 없다. 킬러가 아예 없다. 대신에 20문제 중에 준킬러가 17문제다. 그래서 고르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여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쨌든 어머님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1단원, 4단원이 킬러다. 수능 킬러로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내신도 수능 따라서 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강 구성을 당연히 1, 4단원 위주로 짜놨습니다. 우리 화학신경과 몰 양적관계, 몰농도 중화반응에서의 양적관계. 이게 중화반응인데요. 이렇게 4개를 나가면서도 어쨌든 2학기에 우리 통합과학 내신할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화반응에 제일 무게를 많이 놓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만 좀 제 자랑을 할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 이 분당 지역에서 강의를 길게 한 게 아니라서 잠깐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잘 나왔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 현역 정시로 입학을 했어요. 그렇다고 수시에 대해서 뭘 모르냐? 저는 세화고에서 내신 2점대, 3점대 그래도 유지하면서 수시로도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했었습니다. 정시로는 연세대, 카이스트, 서울대, 동국대, 의대까지 다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직접 뛰어본 사람으로서 입시판을 잘 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머지 경력도 설명을 드릴 건데, 출제 검토진 6년 차라고 써 있어요. 6년이면 사실 좀 짧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강의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예전부터 막 몇십 년 전부터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도 막 종로학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의고사 같은 게 없었어요.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게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였죠. 근데 그 사설 콘텐츠를 제작한 지가 제대로 된 게 시대인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었고 과학탐구가 어려워진 게 한 5년 전쯤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는 저는 계속 과학탐구 출제진으로는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입시판 이 추구하는 문제의 구성은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시대인재 재수종합반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대전이랑 분당에도 출강하고 있고 분당 대찬학원에서도 통합과학과 화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가 전공자라는 점이에요. 전공자. 사실 전공자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고등과학 수준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육모 화학원 13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13번 문제가요. 전체 정답률 2, 오답률로 따지면 5위예요. 5위. 최종 오답률로 따져도 4에서 5위 정도 됩니다. 근데 화학이 20번까지 있는데 13번이면 아직 어려워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답률이 너무 높은 거야. 이 이유가 전부 5개념 때문이었어요. 20번이 오답률이 높은 건요. 그냥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근데 13번이 뜬금없이 오답률이 높다? 이건 애들이 5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 재종 애들이 원래 더 잘해야 되는데 재종 애들도 비슷한 거야. 재종이면요 지금 전국에서 화학 제일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5개념이 있는 거예요. 왜 5개념이 있느냐? 화학이란 과목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학교 때 화학 선행할 때 어떻게 해요? 화학은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수업해야 된다. 무리해서 막 진도를 나가요. 어려워요. 2바퀴 돌리면 될 거야. 다시 2바퀴 나가요. 그렇게 나가보니까 문제는 풀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사실 개념에 구멍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수능에 안 물어보니까 5개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 수능을 2번, 3번 보다가 5개념 하나에 딱 걸리니까 정답률이 박살이 난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에 너무 많은 5개념이 퍼져 있는데 유독 화학만 되게 관대로워요. 5개념에. 지구과학은 5개념 나면 난리 나거든요. 누가 5개념을 가르쳤네. 막 이거 아니네. 근데 화학은 5개념이 되게 관대로워요. 왜? 5개념이 있어도 문제가 풀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답률이 박살이 난 문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내신에서는 더욱 심하고요. 그래서 저는 5개념 없이 전공적 깊이에서 기반한 수업을 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공 내용을 가르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전공적인 지식이 제가 있기 때문에 5개념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5개념 없는 수업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자의 시선.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신 문제 중에 너무 많은 문제가요. 안 줘도 되는 숫자를 막 줘요. 이거 없어도 풀리는데 저거 없어도 풀리는데 이런 문제를 막 줘요. 저는 정확하게 문제에 제시된 조건 다 써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작하던 사람이에요. 안 써도 되는 숫자가 있으면 과조건이라고 막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들으면서 열심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구성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내신 문제들도 정확히 분석을 해드릴 거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의 요소를 잘라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1, 2, 3학년 N수생까지 전부 다 맡아보고 있고 또 N수생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학생이 화학이 적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200명 가까이 돼요. 200명 다 상담 신청 받아서 한 명 한 명 진행하고 있어요. 뭐가 어려웠니? 뭐가 힘들었니?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강사일 거라고 되게 자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을 본 시선으로 대해줄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자랑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 특강에서 되게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행일수록 더 정확해야 돼요. 선행이라고 빨리 나가고 한 바퀴 나가고 그런 중학교식 공부 이제 안 됩니다. 고등과학은 정말 정확하게 학습해야 된다. 두 번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풀래. 외워서 이렇게 풀고 그냥 문제 막 100문제 200문제 풀고 아니에요. 한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가 어떤 구조로 생긴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뭘 어려워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화학 강사로서 화학은 1단원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화학을 포기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구나.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만 넘어가면 쉬운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자, 자랑 끝. 이제 어떻게 수업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선행을 선행답게. 이게 이번 수업의 거의 슬로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선행을 선행답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들은 걸 8월에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9월에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내년에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들었는데 내년 화학할 때 못 써먹잖아요. 그럼 선행한 게 아니죠. 돈 날리고 시간 날린 거예요. 그럴 거면 그 시간에 국어 수학 했어야죠. 그 시간에 뭐 어디 놀이공원이라도 한 번 더 갔어야죠.
근데 지금 들은 걸 그때도 쓸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 하고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개념에서 문제풀이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까지를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 개념, 브릿지 개념, 문제풀이 3단계로 수업 구성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업 특징, 수업의 진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매주 누적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애들이 누적 테스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누적 테스트를 싫어하는 그 마음부터가 이미 나 이번 방학에 화학 똑바로 공부할 생각 없는데? 라는 거예요. 화학 똑바로 공부할 거면 배운 거 다 기억이 나야죠. 지지난주에 배운 것도 기억 못 나면 그게 어떻게 선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브릿지 개념과 실전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음 주에 문제풀이 가르칠 내용을 다시 또 교과 개념을 3교시에 설명을 하고 그럼 교과 개념 아니까 쉬운 문제들 풀어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어려운 문제 푸는 법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수업 종료되면 1시간씩 클리닉 진행할 건데 이제 바쁘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수학도 가야 되고 국어도 가야 되고 근데 제가 막 억지로 학생들을 막 앉혀놓고 남겨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리닉 권장 대상자를 선별해서 제가 문자로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교재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본교재는 개념 50%, 문제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교재 하나에 전부 다 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교재는 지금 제작 중인데 너무 두꺼워지면 4권으로 쪼갤 거예요. 애들이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근데 그래도 합쳐볼 만하다. 그렇게 두껍지 않다 하면 한 권으로 그냥 들고 다닐 수 있게 구성을 할 거고요. 워크북, 요게 중요한데 제 수업이 총 6번 진행이 돼요. 금화 6번의 워크북 한 권씩 나갑니다. 그래서 책이 총 6권이 나간다는 건데 사실 책이 6권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 그냥 프린트로 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이걸 끝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책으로 구성을 했어요. 돈을 조금 더 써가면서도. 그래서 문항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놔서 수준별로 너는 여기까지만 풀면 돼. 넌 이것까지 도전해봐. 넌 아무것도 못해도 요거 정도는 해와. 이런 식으로 다 지시를 해줄 겁니다.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팁과 인사이트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수업 문제 파트가 교재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푼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때 정답을 보지 않고 이 팁만 보고 무슨 수업했더라 하고 다시 풀어보는 시간. 다 풀어보고 나서 요걸 얻어갔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인사이트. 그래서 집에서 숙제만 해도요 수업이 집까지 이어지는 학습의 경험을 위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생각하지 않게 그냥 숙제만 하면은 선행이 끝나 있게 전부 다 교재에 때려박는 식으로 교재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관리는 매 수업 종료하면 성취도, 과제 성취도가 문자로 나갈 거고 그런 같이 테스트 점수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점수가 너무 낮거나 과제가 부실하거나 하면 클리닉 권장 대상자로 뽑힐 거고요. 우리 최종 콘텐츠 제작하는 스카이 연구진들이랑 저까지 같이 해가지고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숙제하다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질문하겠다고 클리닉 남고 부담될 수 있잖아요.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24시간 언제든 비대면 질답 달 수 있도록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업한 복습 영상 또 제가 필요한 추가 영상 이런 거 다 배부할 거고요. 거기로 통해서 질답을 달면 이렇게 이거 최종 학생 질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직접 답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많아지면 조교들이 답변을 달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직접 답변 달 수 있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 개강이에요. 저희가 금화 이렇게 6번 딱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밀도 있게 과학 선행 질질 끌리면서 다른 과목에 방해 안 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 시대인재,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을 하니까 등록 문의 같은 건 이 학원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제가 재종에서도 매주 수업 끝날 때마다 반드시 찬란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막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할 텐데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작이니까 모른다는 건 잘못이 아니거든요. 모른다고 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고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찬란한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오늘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잘 들어주신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재영이었습니다.